부신 햇살 비춰오니 적막한 산천에 산맥 높음들 바다 높음들 해방은 저편에 피 맺힌 분노 한데 모아 깃발로 나가니 홍성천막 폭력 철거 규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여기 10명도 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정예고를 수두운데 자산가를 기원한 방식으로 이렇게 폭력 철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 진짜 무엇이 제대로 된 민중항쟁의 의미인지 한번 여기 모이신 동지들 마음속으로 돌아보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의 민중항쟁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육성으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투쟁 단결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관대하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 가.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네. 5.18 40주년 폭력 철거 웬 말이냐? 5.18 40주년 폭력 철거 웬 말이냐? 폭력 철거 웬 말이냐? 네. 비정규직 정리해고 박상구가 책임져라. 비정규직 정리해고 박상구가 책임져라. 박상구가 책임져라. 집회 물품을 절도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를 통해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 상황에 박상구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 만큼 그 정리해고의 책임을 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농성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토요일날 스티커 한 장, 일요일날 스티커 한 장 붙여놓고 오늘 또 아무런 공무집행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서 수십 명의 종로구청 이 동원한 영역 깡패들과 경찰이 합동작전으로 농성장을 철거해 갔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동지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성장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굳이 이원할 우리 특사하고 그거고 경찰이 시절하게 시점에서 농사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밖에 없으니까 지금 와서 냉동 기상을 한다 이런 안내 문제를 쓰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동로구청이 와서 4분 만에 천막을 들어야 갔습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고용주의 지원금 단 한 푼 쓰지 않고 이참에 사람 잘라내겠다는 수천억 원 재산가 박상구 씨의 뒤를 봐주는 것인지 경찰과 종로구청이 이렇게 득달같이 한 평, 2평짜리 천막을
가는 이런 상황, 그것도 오늘이 5.18 40주년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심정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오늘 여기서 규탄 집회 진행하고 종로구청은 한번 항의 방문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 천막을 지난 주말에 치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동지들 이들에서 아침 선전을 할 때만 해도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금호문화재단 박상구의 측근들이 출근할 때 해고 노동자들의 결렬한 그 심정이 전달되어서 최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들 이 자리 와서 집회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박상구 아시아나 항공 전 회장이 아시아나의 상표권을 120억을 가지고 그 120억이라는 돈으로 공익 재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항공사, 지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그 회사의 전체 지분을 가지고 용역, 도급 금액을 인건비로 쓰지 않고 십수억을 그들의 이익으로 배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이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집회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집회 무대와 집회 물품을 종로구청이라고 추정되지만 소속도 신분도 대고도 보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퇴를 가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 일요일 그저께 토요일 천막에 노란색 딱지 하나 붙이고 도망가 놓고는 오늘 역시도 어떠한 집행에 대한 근거와 계고도 없은 채 일방적으로 몰려와서 천막을 마구마구 철거해 간 이 종로구청의 만행에 대해서 노동을 존중하는 지금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끝까지 법리검토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 재난 시대에 가장 먼저 현장으로 내쫓긴 노동자들의 재앙의 현장입니다. 종로 바닥에 코로나로 인해 가장 먼저 버려진 노동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5.18 군사독재 그 만행의 40주기인 오늘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을 기념한다는 추모한다는 민주당의 행사가 있는 지금 종로구청이 민주주의는 뒤로 하고 강제집회라는 미명 아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책으로만
단순한 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5천억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잘못된 고용 형태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실하면 종로구청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주년 되는 날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라 하더라도 하나의 일자리라도 제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오늘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일방 설득의 만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침탈의 현장은 가히 5.18 40주년에 있는 오늘 민주주의가 여전히 나라에서 죽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급성하지만 이로 인해 가장 먼저 벌어지는 노동자들 그리고 기간산업에 투영된 3조가 넘는 돈이 가장 먼저 공항 항공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버리는 지금의 사태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집회를 보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재단에 있는 관계자 박상구는 잘 들으십시오. 퇴직금을 64억을 챙겨가고도 그리고 120억의 상품권을 통해서 말로만 공익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하청 노동자들의 모든 인건비를 빼먹고 있는 금호 문화재단 반드시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끝까지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투쟁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해고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동지들 함께 업무 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공수 노동자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불법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와야 되는데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구청이 용역 경비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에 보통 사용하고 있는 무대 현수막을 걸고 있는 트러스를 집회 시작 전에 구청이 그걸 절도에 갔습니다. 절도. 사실상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사실은 절도에 간 상황이 있었고 오늘 다시 정확히 어떤 공무집행을 어떤 영장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경찰이 구청에 알려주고 구청이 그 신호를 받아서 투입되는 이런 상황을 금요일에도 오늘 다시 또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여기 박삼구 씨가 그렇게도 힘이 좋아서 종로구청이나 경찰이 알아서 이렇게 기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경찰청이 이제는 좀 거듭나는 공권력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상 하나도 다르지 않았고 40주년 5.18 민중항쟁의 정신이 그 공권력이 어떤 행사를 했던 것이 부정했고 그것이 어떻게 재평가돼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이런 와중에 되돌아서 봐야 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공권력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또 파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상황과 관련해서 천막 안에서 마지막까지 기둥을 붙잡고 계시다가 기둥과 함께 뜯겨져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시아나케이오 지부 조합원들의 심정이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좀 눈물이 나네요. 어제 언론에서는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라고 민주화에 대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어떤 아픔이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 저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18 민주주의 40주년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지키고 뭔가 해보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천막을 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울분에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리고 우리 하찮은 노동자들은 이런 해고의 외침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정말 우리들 도대체 이런 서름을 누가 씻어줘야 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여기 여성 동지분들이 함께 그 천막을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천막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끝내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정말 해보자의 아픔이 오늘 현실로 몸으로 몸소 느끼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늘 해고는 뭐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아픔이 바로 그런 살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아시아나 항공이나 아니면 박상구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례부 천막농성 동력철구 규탄한다. 정례고 천막철거 동력철거 규탄한다. 근거 없는 동력집행 종로구청 규탄한다. 근거 없는 동력철배 종로구청 규탄한다. 종로구청 규탄한다. 네. 비정규직 이재금은 공동투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비정규직 이재금은 공동투쟁의 집행위원으로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차 계고가 붙은 이후에 오전에 농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아침 6시부터 천막을 지켰는데요. 한 10시 정도 경부터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긴장감이 그 농성장 안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발언을 부탁하셔가지고 짧게 제가 발언문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은 십수년을 최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견디며 일해왔습니다. 비행기 한 대를 청소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규모가 작은 비행기의 경우에 겨우 7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통로를 오가면서 청소를 하느라 온몸의 타박상을 견디면서 식사 시간도 없이 이 노동자들은 일해왔습니다. 회사는 이처럼 온몸이 으스러져라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월 11일자로 해고하였습니다. 벼랑 끝에선 아시아나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은 5월 8일 상경투쟁 이후 첫 투쟁문화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상경투쟁 이후 첫 투쟁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 신고가 이미 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종로구청 용역들이 집회 물품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철거하고 탈취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절규했고 또 한 분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18일이죠. 상경투쟁은 5월 15일이네요. 그도 모자라서 오늘인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에
경찰들과 용역들은 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한평 남짓한 공간을 단 3분여 만에 철거해놨습니다.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딱 3분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고 성추행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천막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들은 경찰의 비호하에 가위 등 위험 물품을 가지고 천막을 무너뜨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몸 위로 천막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기다 경찰은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몇 분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지를 붙들어서 억류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무참히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야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은커녕 최소한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정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이런 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오늘은 5월 18일 민중항쟁 40주년입니다. 역사는 오늘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생존에 대한 절박한 호소의 폭력으로 답한 이 정권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오늘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자본가들의 행태와 이를 어머 비호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폭력 정권에 맞서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입니다. 수주원대 자산가 박상구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의 지하청 노동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 지원금 한 푼도 쓰지 않고 사람 살라내기 위해 정리해고하는, 그래서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 문제 해결하라고 여기에 한평 남짓한 천막을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공권력의 행태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을 맞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344일째 매달려 있는 김용희 노동자가 있습니다. 삼성재벌에서 해고되고 10주년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동지십니다. 김용희 삼성고공 대책위 대표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임미리 대표님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8 40주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작부터 5.18 몇 주년 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왜냐? 5.18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 6월 항쟁의 민주화를 이뤄낸 것은 5.18 광주에서 죽은 노동자, 농민, 민중을 더 이상 국가가 탄압하고 국가가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5.18로 시작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노동자 민중을 살리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민주정부, 아닙니다. 민주정부도 아니고 민족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만 매몰돼 노동자 민중의 생명은, 생존권은 내팽겨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을 맞은 지금 한국 노동계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 공항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최대 재벌 삼성에 대한 김용희 동지의 투쟁입니다. 사실 아시아나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글을 한 편, 짧은 글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코로나 전국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쟁, 그 투쟁이 바로 아시아나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항공, 공항 분야라고 알려져 있고 국민들도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됐습니다. 항공, 공항 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진짜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항공, 공항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아시아나 노동자들, 아시아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그 타격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을 노동자들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참히도 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종로서에서 아시아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했습니다. 5.18 이후 노동자 민중을 살리기 위한 민주운동이 사실은 민주계 정당 또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매몰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당시 학생 세력들이나 지금의 정치인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제일 노총이 된 민주노총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정리해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땅에서 날밤을 새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노사정에 들어가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농성장이 털리고 있는데 민주계 정부의 떡고물, 자본가의 떡고물을 받아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땅바닥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연대하고 지지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떡고물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와 싸우고 자본가와 싸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타협을 하고 얻어내도 싸우는 속에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나 노동자들을 내팽개 쳐주고 삼성 재벌에 맞서 싸우고 있는 김용희를 내팽개 쳐주고 민주노총은 도대체 누구와 타협하고 협상해서 무슨 떡고물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까?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은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들의 떡고물을 노동자가 아닌 그나마 노동계 상층에서 받아 나눠 가지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김용희 고공농성 공대인은 더 이상 민주노총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에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에 공감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하는 김용희와 마찬가지로 지지와 연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진 것 많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털벗고 굶주린 가진 것 없고 뺏길 거 없는 사람들만이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삼성 재벌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김용희와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그것도 코로나 제1선에서 싸워 아시아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워 이겼을 때 코로나 전국 전체에서 다른 노동자들도 힘을 얻어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지 연대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분의 투쟁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가장 취약계층의 노동자인 청소 노동자들이 바로 이 건물 앞에 불과 2평도 안 되는 천막을 쳤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리해고되면서 갈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건물에 그 청소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박상구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박상구는, 그리고 종로구청은, 그리고 종로경찰서는 이들의 절절한 마음을 팽개치고 불과 3일 만에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종로구청은, 그리고 종로경찰서는 저희들에게 오지 말랍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리해고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리해고된 청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을 돕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뭉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잘 타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건물에 있는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청소 노동자들의 절절한 마음을 압니까? 생계가 위협되고, 그리고 잘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들은? 종로구청은 박상구의 말만 듣고서 천막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계층인 청소노동자들이 왜 잘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를 먼저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종로구청이, 그리고 종로경찰서의 공무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구청과 경찰들은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감염자가 아닙니다.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오늘 천막은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막이 철거된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 모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를 절대로 허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노조 서울본부 5만 5천 노동자들이 이번 주 목요일 운영일을 합니다. 아시아나 KO 노동자들과 좀 더 밀접되고 좀 더 연대하기 위해서 서울본부는 이 싸움에 집중할 것입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아니, 저의 본부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박상구 각오해야 될 겁니다. 종로구청 정말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일 굶고서 담벼락을 안 넘은 사람 없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들 보고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불법은 상조권의 수준입니다. 공공노조 서울본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아시아나 케어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각오를 밝히면서 투쟁 발언 마칠까 합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로 힘차게 함께 연대해서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한달음에 달려오신 동지들입니다. 우리 한익스프레스 건설 현장 화재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건설노조 동지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계신데 건설노조 동지들도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천막 철거 막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폭력 앞에 힘없는 우리 해고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로 해고만 변하게 해달라고 청와대 가서 얘기했고, 고용노동부 가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박상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문화재단 앞에서 며칠간 얘기했지만은 기울여지는 놈 하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처먹고 사는 경찰 공무원, 구청 공무원을 시켜서 폭력을 휘둘러가며 우리 천막을 철거해 갔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재벌기업인 원청사들은 수조씩 밀어줘가며 잘 먹고 잘 처먹고 살라고 하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징계하여 정예고를 무작위로 단행하는 K와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이 돼 주십시오.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현장으로 꼭 돌아가겠습니다. 규탄 집회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만 그냥 마치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근거 없는 공권력 행사에 너무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과 관련된 항의 행동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지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집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된 것처럼 자기 주장은 종로구청 직원입니다. 한데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래 행정집행을 하려면,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무슨 근거로 자기는 누구인데 어떻게 이 행정집행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전혀 밝히지 않은 채로 경찰동원에서 폭력 행사를 한 상황을 여러 동지들이 함께 당했습니다. 해서 종로구청의 민원을 좀 늘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민원 늘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전체 자리에서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영장이나 계고장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폭력적인 행사란 그 자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종로구청장에게 빨리 밝히고 어떤 근거로 그 공무집행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십시다. 가서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고 구청장 얼굴도 좀 봅시다. 이 도대체 민주당 구청장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따위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지금 바로 종로구청에 민원 접수라고 했습니다. 집회나 별도의 다른 행동이 아닙니다. 민원 접수입니다. 민원 접수. 각자 다 민원실에 들어가서 민원 접수하고 공무원에게 그리고 구청장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공무집행 근거가 있는지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